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안철수 신당의 노력,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평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그 얘기를 했던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잠시 확인합니다. 그리고요, 자, 문재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근에 바짝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 또 그 내부에선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독주 때문에 앞으로 어떤 허물로가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의 국부평가, 이승만 국부평가 얘기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보건 간에 나라를 세운 국부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화합의 힘으로 미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고 저는 국부의 명칭에 따른 높은 도덕적, 역사적 기준을 떠나 대한민국을 세운 공적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부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4.19 유가족 관계자 여러분들의 폐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정으로 제발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저의 진의를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네, 지금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라 국부에 준하는 무언가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됐다면서 약간 반발 좀 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길증 기자, 야당 취재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저 말 때문에. 일단 진행자께서 처음에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늘 그 4.19 유족들에 대해서 네. 4.19 유가족과 관계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폐를 끼쳤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 사과하다 내지는 유감이다라는 정식 사과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했죠.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안철수 신당과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민감한 그 야권 지지층에 누가 야권의 맹주냐 놓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한상진 교수께서 이승만이 국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야권의 핵심 지지자들이 네. 내지는 그 정치인들이 공격을 한 거죠. 이거는 뭐 전두환 대통령을 그럼 또 뭐라고 할 거냐. 아까 표창원 교수랑 네. 뭐 여러 천정배 전 지금 위원장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대단히 몰렸습니다.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뭐 오늘 사과에 준하는 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급할 수밖에 없나 보군요. 자, 지금 밑바닥에 나왔던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김구 선수의 모욕 참배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힐 맞습니다.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부론을 네. 어떤 것을 원조로 볼 것이냐 싸움이 벌어져 버린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국부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빗발쳐서 네. 명확한 사과는 아니지만 너그러이 이해를 구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네. 그럼 뭔가 야권의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네. 뭔가 실수했구나 생각을 하고 백범 김구 묘소를 참배하겠다 이 네. 발표가 나온 건데요. 결국은 야당 쪽에서는 야권 지지층들은 네.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죠. 그 법통이 건국의 뿌리다. 네. 그렇다면 백범 김구 주석이 국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논리를 깔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건국을 1948년으로 볼 것이냐. 네. 그렇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부냐. 이 이야기에 이제 부딪힘이 있는 건데. 자, 한상진 네. 교수가 2005년, 그러니까 11년 전에는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는데, 자, 저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지난 60년을 평가할 때 이제 네. 사실은 네. 이 국부의 자리에 이 이승만 대통령을 놓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문제는 안철수 신당, 우리가 국민의당을 볼 때 두 네. 명의 공동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여준 전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못 나오고 계시고 네. 한상진 위원장이 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한 위원장은 진보를 이제 대표하는 원탑, 그다음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를 대표하는 원탑 이렇게 네. 했는데 한상진 위원장이 4.19 묘지에서도 이야기하고 5.18 광주 이 민주화운동 묘역에서도 이야기하고 현충원 참배 때 또 네. 이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이 참배하면서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네. 스텝이 지금 좀 꼬인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자, 대한민국의 건국이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그 주도적 인물이 누구인지를 놓고 정말 첨예하게 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결정규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한 것으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주도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네. 일부 우파들, 특히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을 건국절 내지는 건국일로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야당이나 네. 민족주의 학파 쪽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1948년 건국절이라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매체에서 보도한 건데 1998년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입니다. 그렇죠. 1998년이니까 1948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그 시점인데 그때 특별 사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 기념일인 8월 15일자로 네. 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국일도 아니고 건국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죠. 네. 지금 상황이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네. 우리 그 정치권이나 이 학계에서 건국일과 광복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네. 2000년 이후, 2000년 중반 이후 네. 그 뉴라이트 계열에서 이 문제를 논쟁화하면서 시작된 거고요. 네. 2000년대 이전에는 건국일, 건국기념일 이런 상당히 혼용돼서 사용돼 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건국기념일이란 말 자체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또 뜨거웠던 것은 이제 물론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시작하느냐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만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도 그 논란의 중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역시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을 교환했었죠. 자, 대통령은 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자,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면서 건국 67주년이다. 결국 1948년에 대한민국이 시작됐다고 건국으로. 본 걸 분명히 얘기한 맞습니다. 거고요. 문 대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이거 야권에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한상진 위원장은 반쯤 사과한 거고. 근데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왜 도대체 이 문제 가지고 저렇게 여야가 다투고 있느냐면요. 1919년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라는 것과 네. 1948년의 건국절이다라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일제시대 때 네. 항일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권 쪽에서는 1948년 건국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항일 투쟁을 했던 여러 가지 그 독립수사들에 대한 의미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네. 조금 그 의미를 주저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의심을 하는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1948년 건국절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법통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야당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누가 국부이고 또 건국이 언제 되었냐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또 역사학적인 문제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법학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보면은 네. 헌법에 그 전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현행 헌법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리고 네. 또 지금 현행 헌법이 아니라 네. 애초에 재헌 헌법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헌법을 보더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네. 그런 표현이 있다면은 적어도 법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건립이나 우리나라의 건국이나 아니면은 국부 논란에 있어서 약간 좀 그런 식의 그 헌법 해석학적인 그런 요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건국일이 언제냐, 국부가 누구냐 하는 걸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만 이 문제가 정치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정권을 이제 차지하고 또한 이번 총선에서 다수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각 정파에서도 네. 결국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때 아닌 국부 논쟁 때문에 야권 시끌시끌했습니다. 어쨌건 절충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좀 더 복잡하고 또 급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 영입한 김종인 전 경제수석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권을 쥐었다고 정리가 좀 됐는데요. 실제로 오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용단을 내려주신 문재인 대표를 위한 힘찬 박수를 갖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결해야 합니다. 더더욱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장면은 왜 문재인 대표가 감사한다고 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아침에 나왔던 저 장면은 오늘 네. 더불어 컨퍼런스라고 네. 민주당 자체적으로 민주당의 당원 내지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회관으로 모아서 네.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한 건데요. 그 장면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 지금 차기 선대위원장이 네.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은 전권을 이제 문재인 대표가 넘겨주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약을 했거든요.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제 그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차근차근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권을 받았다. 그러니 다른 사람 관여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선거를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특히 친노가 주류인 당에 들어가서 과연 혼자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그에 대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친노 패권주의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 네. 선대위에 친노는 한 사람도 없다. 아, 이거는 단언한 겁니까?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네. 어느 한 패거리에 치우치는 일은 절대 안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 선대위의 친노 인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럼 최영일 평론가께 이게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네.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의 말대로 되어가는 모습이 가시화된다면 네. 이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은 이제 희미해지면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좀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지금 안신당, 국민의당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네. 만약에 우리가 저 이전에 박영선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상돈 교수 영입 때 친노들이 반대해서 좌초됐던 상황, 네. 심지어는 박영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끌어내려졌던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네. 김종인 위원장이 또 내부 반발에 의해서 정말 선대위에 추진하는 힘이 약화되거나 막힌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제 지난해의 상황이 재작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문재인 대표가 이선 퇴진을 하고 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모든 정권을 맡길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오늘부터 지켜보아지는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자, 뚝심이 있는 분이죠. 김정인 전 경제수석 선대본부장이 돼서 당을 총선 체제에서 주도할 텐데 과연 자신의 뜻을 관철할지 그 완주가 가능할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 문재인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을 이간시키는 세력이 있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게 천정배 국민회의죠. 국민회의죠. 거기와 뭔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문재인 대표는 일찍부터 공동선대위원장 전략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명망가를 받아들이고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를 한 명 받아들여서 공동선대위로 가려고 했고요. 네. 그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로 염두에 둔 것이 천정배 국민회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죠.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요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회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에서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으로 만약에 연대를 하게 되면 1대1 당대당 연합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무게 중심이 민주당에 많이 쏠려 있고 안철수 신당 힘을 가진 상황에서 천정배 의원이 이 당으로 오게 되면 그냥 일개 영입 케이스로밖에 몰락할 상황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천정배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 역시 언제 통합이 될지 알 수 없다. 급하다.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간다 하면서 그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반적인 좀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그냥 방송 진행하면서 보기에는 그동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사람이 탈당하면서 그렇죠. 중간층에는 안철수 신당이 굉장히 힘을 얻는 듯 하다가 김종인 영입 하나로 크게 좀 추가 기운 듯 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주말 사이에 벌써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호남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받고요. 네. 왜냐면 실제 지난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에 호남에서 그동안 질주하는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빠지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호남 의원들이 많이 탈당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 네. 의원들 중 일부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식의 뉘앙스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 내가 탈당할 건데 지금처럼 호남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다면 탈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조금 네. 더 다음 주 뭐 며칠 하겠다 이랬던 사람들도 며칠 더 두고볼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기대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과연 친노를 정말 배제할 수 있을까? 네. 정말 친노가 배제된 새로운 민주당이 있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문재인 대표가 네. 조만간 지금 네. 설 전이냐 설 후냐 이렇게 뭐 이 시점은 좀 논란이 됩니다만 이 이진 후퇴를 하거나 네. 혹은 대표직 사퇴를 해버리면 지금 이제 그동안의 민주당의 비주류 의원들 탈당파 네. 탈당 러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명분을 실천해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네. 문재인 의원이 이제 사퇴해버리고 친노 패권주의다 손 내려놓겠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가지고 네. 외부 영입 인사가 이제 총선을 치룬다라고 하면 탈당의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셈이죠. 네. 나간 분들은 공중에 떠버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으로 나는 예비 탈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탈당을 하긴 한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요. 지금 탈당 인사가 16명입니다. 현역 네. 의원이. 그리고 21명까지 예고돼 있는데 네.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은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거냐 아닐 거냐의 이 갈림길에서 네. 돌풍이 지금 다시 벽을 만난 것이거든요. 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진작 영입을 안 했을까 하는 분들이 야권 지지자들 중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김종인 카드가 줄줄줄줄 새던 수도꼭지를 틀어 막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인데 왜 타이밍이 이랬을까? 참 절묘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야권은 빠른 분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권 상황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한반도 국정 얘기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